안녕하세요. CK브리지 대표 홍성용 대표입니다. 이제 미니 사이트 설정 방법 2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트 앞전 시간에 굉장히 미니 사이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니 사이트 메뉴바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추가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지 텍스트 등을 추가하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면 아까 저번 시간에 이제 리커멘디드 프로덕트에서 이제 추가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그 아래 보시면은 이미지 앤 텍스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지 앤 텍스트.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이제 add image and text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 이제 스펙티빅 이제 포스터라고 해서 여기 항목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제 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이제 이미지 세팅, 이제 세 번째 이제 링크 세팅이라고 해서 편집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이드 앤 보텀 마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섹션 간에 이제 1번은 여백에 있는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체킹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너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 배너 세팅에 대한 이미지 세팅이죠. 배너 이미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너에 이제 링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이제 그 링크를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에디터를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미지 에디트가 있죠. 이미지 세팅에서 이미지 에디터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제 또 항목이 나와요. 인더스트리, 이제 테마, 스타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군과 테마별, 이제 스타일별 배너 사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삽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구 수정이 가능하죠. 이 배너에 들어가는 문구 수정을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요거 이제 너무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 예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GGS가 이제 필요한 문구로 선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이미지 변경이 가능하죠. 그래서 템플레이트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이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산업별, 테마별, 스타일별 배너 사진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구를 수정을 해야죠. 여러분들의 맞는 문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진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use now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은 이제 미니 사이트에 이제 메뉴바가 설정이 되는데, 그래서 미니 사이트 메뉴바 설명을 보시면은 첫 번째 있어요. 그래서 배너에 링크 추가가 가능한데 첫 번째 보면 이제 첫 번째는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예요. 그래서 상품 포스팅 페이지에 이제 링크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링크 세팅은 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링크 세팅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제 링크 세팅을 하실 때 이렇게 이제 5가지 타입이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다 세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 포스팅 페이지에 링크를 추가를 하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스토어되어 있는 다양한 링크를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색을 통해 스토어되어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추가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품 그룹을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외부 URL을 자유롭게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지금 오른쪽 화면에 Select Store Page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제 스토어 내 다양한 링크, 상품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텍스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앤 텍스트에서 여기 보여주신 핫존 이제 클래핑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배너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제 에디트 툴이 나와요. 에디트 툴. 그래서 이제 에디트 툴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핫존 클램핑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셋 핫존 클램핑 요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 업로드 이미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업로드 이미지.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제 픽셀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픽셀 값에 따라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정된 값을 굉장히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영역에 이제 하이퍼링크를 추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선택 영역을 복사를 해서 이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택 영역에 이제 다양한 링크 추가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선택 영역을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링크를 달겠다. 어떤 링크를 달겠다 이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 링크를 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스토어 내 기타 페이지, 연락처 등의 이제 기타 페이지 링크를 할 거냐 아니면 검색을 통해 스토어에 내에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추가를 할 거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상품 카테고리별 추가를 할 거냐.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서 이제 그 핫존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이퍼링크를 추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프로덕트에 이제 저기 뭐지 쇼케이스로 지정된 제품들을 이제 하이퍼링크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롤링 배너 추가 기능이 있어요. 롤링 배너. 이제 롤링 배너는 이제 그 내나 이미지 앤 텍스트에서 이제 배너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롤링 배너가 뭐냐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배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배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배너를 이제 누르면은 오른쪽 편집 툴이 나와요. 편집 툴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첫 번째 이 편집 툴이 열리는 거를 이제 오른쪽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편집 툴의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이제 높이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픽셀 값이죠. 그래서 250이냐, 350이냐, 그 다음에 이제 450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미지 세팅. 그래서 업로드 이미지를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너 사진을 이제 그 최대 5장까지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 이제 항목은 화면 변경 시간을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배너가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거나 이렇게 해서 화면이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면은 이제 이게 몇 초 만에 변경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5초 만에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매 10초마다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셋 매뉴얼리 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배너들이 변경되는 시간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압축되지 않은 그 사진으로 표시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크면은 알리바바 이제 닷컴에서 자동적으로 압축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축되지 않은 사진으로 표시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체킹을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화면이 배너가 표시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롤링 배너의 추가에 대한 기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커스텀 콘텐츠라고 해서 자유롭게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등록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HTML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그 커스텀 기능이죠. 커스텀 모듈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그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거 버튼은 이제 섹션 간의 여백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위스 이제 사진 전시, 옆으로 사이즈의 크기의 이제 사진 전시를 노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이제 화이트로 흰색으로 할 거냐, 흰색 배경으로 전시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et
커스텀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커스텀 컨텐츠를 이제 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에디터 화면이 나옵니다. 에디터 화면이 나왔는데, 이제 뭐 저기 뭐지, 앞뒤로 이제 이동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글체를.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제 앞뒤로 이동하는 거, HTML 코드 보기, 그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돌리기, 앞으로 되돌리기,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체, 그 다음에 글자체를 이제 그 크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들이 이제 엑셀이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해봤던 어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가 할 수가 있죠.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어떤 메뉴바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으로 가시면은 글자 속성이죠. 글꼴. 우리가 폰트에 대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볼드 진하게냐, 그 다음에 이제 기울여져 있는 이탈릭체냐,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배경색을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폰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그 왼쪽 끝에 보시면은 이제 자르기, 커트 이제 그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카피, 복사하기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고, 그 옆쪽으로 보면 이제 텍스트를 이제 어떻게 정렬을 할 거냐, 왼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양쪽 정렬이냐, 그 다음에 들어쓰기 할 거냐, 내어쓰기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메뉴바에서 상단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할 수가 있고요. 그 옆으로 가시면 이제 테이블, 표작업에 대한 아이콘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표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는 또 업로드 이미지 파일스,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죠. 예, 이미지를 삽입할 수가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포토뱅크에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오는 그런 이제 그 클릭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캐릭터를 사용해서 삽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스텀 컨텐츠 HTML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정보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이제 지금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 그래서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미니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런 항목이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시면은 이 비디오 클릭하시면 여기 또 이제 동영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 앤 드래그로 이제 그 원하는 곳에 이제 동영상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릭 앤 드래그.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니 사이트를 만드는 첫 번째는 거의 클릭 앤 드래그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곳에 이제 동영상을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추가를 해주시는데, 이 동영상 모듈을 이제 그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동영상 선택 비율, 첫 번째 동영상의 이제 선택 비율을 이제 동영상을 선택하시면서 이제 비율을 추천할 수 있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게 16대 9예요. 16대 9. 16대 9를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영상 표지에 사진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픽셀이 있어요. 그래서 800 곱하기 450 이제 픽셀 사이즈를 가진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동영상을 표지 사진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영상의 위치죠. 동영상의 위치가 이제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알리바바닷컴에서는 좌우밖에는 그 지원이 되지 않아요. 동영상의 위치가. 그래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것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밑에 항목이죠. 비디오 설명 내용을 이제 추가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디오 설명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Set Video Description 이거를 누르셔서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동영상 영역에 이제 배경 사진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클릭 앤 드래그에서 이제 추가를 하실 수 있는데, 사이즈는 이제 1200 by 450 이거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이제 이 사이즈로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디오 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회사 프로필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이쪽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그 컴퍼니에 대한 어떤 그 항목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컴퍼니 프로파일부터 이렇게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이제 그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회사 정보를 수정을 할 수 있게끔 컴퍼니 이제 인포메이션을 매니지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소개를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영어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회사 사진을 변경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200 바이 이제 280이라고 이제 그 사진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셔서 회사 프로필을 이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프로필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회사 프로필을 추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컴퍼니 코어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의 주요 역량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다양한 이제 그 정보들이 나와요.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그 테크놀로지 R&D 이제 캐파에 대해서 이제 좀 클릭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ODM 서비스가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증 항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캐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으로는 이제 프로덕션 캐파 그 다음에 OEM 디자인 캐파 그 다음에 이제 그 QC에 대한 캐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세일스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사 주요 역량을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이 항목은 이제 그 바이어들이 이제 굉장히 유심히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요 해외 시장을 이제 추가를 하시는 거죠.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수출했던 시장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이제 하고자 하는 시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해외 시장을 이제 정하셔서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실력, 뭐 회사가 이제 어떤 이제 캐파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회사 소개 제목 보여주기. 이제 회사의 이제 가이드 타이틀을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숨길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영문 소개 내용을 이제 추가로 이제 입력을 하시는 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Q 메시지인데 이게 RFQ 메시지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샌드 메시지가 공급자한테부터 이제 메시지를 공급자에게 보내는 이제 실제 보이는 화면이에요. 이렇게 설정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GGS한테 바이어가 이제 미니 사이트에서 이제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항목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 RFQ 메시지는 빠뜨리는 그 GGS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세요. 이 항목이 좀 그 중요하긴 한데 빠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그 미니 사이트에서 물론 그 담당자들을 노출을 시켜서 챗나우를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RFQ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실시간 응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죠. 4시간, 8시간 안에 응답을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항목이 좀 있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 항목을 굉장히 많이 이제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트를 만드실 때 이 RFQ 메시지 컴퍼니에서 반드시 이제 추가를 하셔서 샌드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바이어가 이제 공급자에게 GGS에게 메시지를 실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제 좀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모듈인데 이제 이 커스터머 서비스 모듈은 이제
그 실제로 보이는 화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 담당자들을 노출을 시켜서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을 하게끔 하는 거죠. 채팅을 하게끔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채팅이 바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담당자를 여러 명을 배치해 놓기도 하는데, 일단은 담당자를 가급적이면 사진 노출을 직접적으로 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까지, 이 담당자의 사진까지 노출을 해 놓으면 이제 그 바이어들이 이 사진을 보고 또 이렇게 그 챗나우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챗나우 설정은 가급적이면 반드시 하시되, 한 명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2명 이상 세팅을 해 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팅을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왼편에 보시면 사진이 없죠. 그 다음에 오른편에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께서 이제 깔끔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뢰도가 가는 거죠. 바이어가 이분을 얼굴을 알고 내가 질문을 하게 되는 게 훨씬 바이어 입장에서는 소통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질문하는 분의 얼굴을 알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이어들이 소통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세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 모듈 요거를 설정을 통해서 이제 바이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미니 사이트에 만들어 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트의 상단 배너 설정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상단 배너를 만들 때 이제 이게 첫 번째 1번 항목은 그 여백이에요. 여백. 그래서 뭐 이렇게 마진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이 여백에 대한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컴퍼니 이제 프로필을 이제 그 쇼할 거냐 이제 하이드 할 거냐, 요것을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컬러죠.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이미지죠. 나타내는 이미지. 요것들을 이제 통해서 상단 배너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하시면은 이제 미니 사이트가 되죠. 그래서 모바일 버전도 별도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상단에 이제 그 슬라이드를 모바일로 이렇게 딱 움직이신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이제 활성화가 된 게 나오죠. 그래서 모바일 버전도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방법은 방금 설명드린 PC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별 추천 상품을 추가하시고, 두 번째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추가하시고, 세 번째는 비디오를 추가하시고, 네 번째는 마케팅 세션을 추가하시고, 다섯 번째는 회사 프로필을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을 완료한 후에 이제 첫 번째는 임시 저장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보셔야 돼요. 화면을 미리 보셔서 이제 이게 안 됐으면 다시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적용, 이제 퍼블리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최종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보기 하면은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버전 미리 보기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사이트를 구축을 하시는데, 구축 팁을 좀 안내를 드리면, 이제 팁 첫 번째는 이제 미니 사이트의 첫 페이지는 바이어에게 주는 첫 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이제 강의 시작할 때도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방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제 왼편에 있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그 이미지 광고만 하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처음 보는 바이어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도대체 이 회사의 제품의 특성이 뭐지? 이 바이어는 제품을 정확하게 알고 이 회사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한 캐파를 안 다음에 이제 인콰이리를 보내는 게 보통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해버리면 좀 바이어들한테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오른편처럼 정확하게 상품을 한눈에 보이고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미니 사이트 첫 페이지에 이제 상단 배너
구성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너 구성을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알리바바닷컴은 B2B 플랫폼이죠. 그래서 고객의 바이어들의 관심사항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의 우려사항이 있어요. 우려사항에 대한 대한 솔루션을 충분히 미니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공장 규모나 생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니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품질은 뭐 식품이면 먹어보고 뭐 실제로 받아보고 이래야 돼서 이제 정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품질을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증서라든지 검사서를 이제 업로드를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내 제품이 확실하다는 건, 내 상품이 확실하다는 건 한국의 이제 주요 마트에 입점해 있다든지, 한국의 뭐 고급진 아울렛이나 백화점에 혹은 면세점에 입점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이어들한테 이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보를 미니 사이트의 실습으로 인해서 바이어들한테 이제 충분한 어떤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게 미니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들은 포장이랑 운송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안전하게 내가 수입하는 내 창고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장이랑 운송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미니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보도 굉장히 사진과 더불어서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궁금증,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으로 상품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으시다면, 동영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바이어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동영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는 동영상을 첨부를 해서 미니 사이트에서 바이어가 동영상을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된다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문의하고 싶을 경우에 미니 사이트에서 이제 문의 섹션을 제공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목을, 문의 섹션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의 섹션 모듈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추가하시라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안내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제품이나 이런 동영상이, 제품 소개나 이제 이런 동영상이 있으시다면 꼭 이제 업로드를 하셔서 제품의 특징에 대한 시각적인 임팩트를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바이어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한테 이 회사 공급자의 어떤 기억이 바이어들한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좀 업로드해서 이 공급자들, 다시 지금 인카이를 보내지 않더라도 다시 이제 내 스토어,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찾으셔서 인카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올려놓는 것들이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이제 좀 유혹한다고 볼 수 있죠, 바이어들을. 그렇게 이제 마케팅을 미니 사이트에서 전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이제 미니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강의가 이제 점점 스토어 세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알리바바닷컴에 가입하시지 않은 예비 GGS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지금 생소하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강의를 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GGS로 가입하셨을 때는 실제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접하게 되면은 하고 금방 깨달을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앞으로도 계속 잘 들으시면 알리바바닷컴에 가입하셨을 때 스스로 이제 세팅을 진행하고 설정을 하시고
알리바바닷컴을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어떤 정보가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로 이제 다음 항목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